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옷은 또 재밌는 게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그 패션쇼 옷 있죠? 그게 바로 길거리 패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멋진 희한한 옷을 입고 누가 어디 쇼핑 가겠습니까? 그들은 색상과 모델, 앞으로 유행할 이런 패턴들을 미리 만들어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패션쇼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저기서 저 모델을 이렇게 변형시키면은 올해는 이런 색상과 이런 모델이 유행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빨리 하느냐? 그게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러냐, 그럼 발표한 거 보고 자료 받고 뭐 나중에 가서 검토하고 사람들 회의하고 뭐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와, 1년에 뭐 3, 4번, 5번, 6번 뭐 가시는 분들 굉장히 한동안 유명했었는데, 딱 가면은 자료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수십 년까지 옷 장사를 하다 보니까 딱 보면은 뭐 옛날에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찍어서 이제 가지고 와서 하는데, 또 이제 그게 논란이 된 게 뭐 카피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한동안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아예 그 카메라 못 가져오게 뭐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필요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 딱 보면은 저거는 어떤 모델에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집 와서 또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패션쇼에는 또 한동안 한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도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들은 것이라 확실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장점이 된 거죠. 또 이 브라질의 시장에 또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뭐 지금 현재 한인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금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종류가 많이 들었고, 그것을 똑같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만들다 보니 단점이 무슨 생겼냐? 세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은 겁니다. 원래는 브라질 여기 상파울루에서 만들면은 며칠간 뭐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상파울루까지 와서 그 버스를 주차장에 두고 옷을 이만큼 사서 버스에 실어서 다시 지방 도시로 가서 팔고, 또 그 지방이 다른 도시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했었는데, 그 중간중간 지역에 브라질 사람들도 드디어 배우고 어마어마한 이제 큰 시장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긴 거죠. 브라질 국내 생산보단 하청을 주자. 그래서 중국에다 주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브라질 시장이 좋네? 들어가자 라고 해서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죠. 아니 뭐 옷 장사만 그럽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두 이제 경쟁사와 규제와 또 이런 각종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한인들은 계속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1세대는 일을 안 하시고 이제 뭐 연세도 많으시니까 지금 2세대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2세는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30, 40대 나이고, 또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해서 포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은 2세들은 한인 사회가 잘 안 나옵니다. 왜? 한인에는 한국말 더 많이 하니까. 한국 사람들 뭐 어르신들 더 많이 다니니까. 뭐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나가는 모임에 아들이 딸이 안 나가죠. 한인에는 엄마 아빠가 어르신들만 모이는 거고, 뭐 2세들은 이제 따로 놀고 하는 건데, 작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1.5세 한인 회장이 이제 선출되면서 지금은 뭐 포가 더 많이 주류를 이루죠. 2세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해 1월부터 이제 사업을 쭉 계획을 해서, 우리 한인회에서도 뭐 매년 일어나는 그러니까 매년 열고 있는 뭐 한국 문화의 날 뭐 이런 것을 자꾸 바꿔야 되는데, 이 올해는 이제 행사를 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뭐 석 달에 한 번씩 뭐 만들기로 쭉 했는데 다 취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뭐 지금 벌써 석 달 거의 다 돼가죠. 장사를 못하니 임대료는 내야 되죠. 생활비도 내야 되죠. 또 뭐 직원 월급을 줘야 되죠. 또 공과금을 밀려있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예전과 같이 이렇게 마진이 많이 안 높다 보니 이 업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옷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전문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제 바꾸신 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딱 하나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세대가 한 거를 2세대로 대부분 안 넘어가고, 또 이 2세들은 이제 예전과 같이 또 이렇게 전문직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다각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거지, 브라질 의류 사업이 망해서 뭐 한국 사람들이 떠난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럼 옷가게 지금 브라질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그들도 먹고 살고 돈 벌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방식에서 약간 변해서 이 변화에 편승하여 바뀌는 사람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지금도 옷 장사 꽤 잘하시는 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뭐 예전에 막 9만 명, 7만 명, 8만 명, 5만 명, 6만 명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았는데 이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뭐 한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데 한인회에서 따로 명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냥 한인 사회에서 얼굴 대충 아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항상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제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사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있는 한국 이제 국적자. 왜냐면은 연방 경찰에서 그 브라질의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영주권을 반납하고 뭐 다른 그러니까 영주 귀국을 하게 되면 그 또 통계 들어가기 때문에 한 3만 명 정도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또 근데 이 3만 명은 이제 한국 국적자고 여기서 태어난 또 자녀 2세, 3세와 또 여기서 귀화한 사람들 포함된 게 아닙니다. 참고로 브라질은 귀화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다 한국 국적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거 통계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한국 국적 또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 뭐 다 합치게 되면 한 5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봉해지로 한인촌에 5만 명이 다 북적북적 사는 건 아니고요. 이 넓은 땅에 얼마나 넓은 땅에 만 사람이 퍼져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상파울로 시에 많이 몰려 살지만은 여러 지역에 많이 퍼져 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제가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만 해도 제가 만든 것이 있는데 업소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업소록에는 상호 또 이제 그 주인 이름 뭐 전화번호 주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을 때 만든 상호에서 주인 이름만 따라가지고 명부를 만들었을 때 보통 2200명, 2000명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아했죠. 만약 이 사람이 사업체를 10개 가지더라도 하나인데 이 가정으로 봤을 때 등록된 사람이 2000명이라고 했을 때요. 2000명의 뭐 4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 8000, 뭐 이래저래 해서 뭐 10,000명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등록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명부에. 등록 안 한 사람은 그럼 2배를 합시다. 그러면 2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그때부터, 이게 한인 사회가 얼마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는 이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라는 게, 한인회에서도 선거하면요, 2,000표, 3,000표, 뭐 5,000표 이렇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 또, 뭐 2세, 3세는 뭐 관심도 없기도 하지만은. 또 유명한 가수가 KBS에서 뭐 가요 무대 한다 그래도 뭐 5,000명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통 속에서 성공하여 이룩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2세, 3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잘 살고 있으니까 이민을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가족 가가지고 불법으로 무단으로 막 밀국하면은 교회나 이런 곳에서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몇 달간 이렇게 살게 해주고 자녀들은 뭐 학교 넣어주고 뭐 밴데라고 하는 이제 영업도 시키고 경업 쌓고 그럼 봉제를 또 누가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일하고 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5년 10년 지나면은 영주권도 어떻게 또 얻는 기회를 얻고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영주권은 안 나오고 영주권이 앞으로 언제 뭐 사면령이 떨어질 것이다 이건 뭐 없습니다. 예약도 없고 누군 뭐 10년에 한 번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그 당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됐는데 절대 없고 아니면 또 여기 투자임이나 여기서 결혼을 하든가 자녀를 낳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그게 아니라 브라질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 뭐 굉장히 뭐 돈을 넣고 돈을 먹는다 뭐 돈을 많이 번다 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시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브라질 한인 사회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그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